근데 정말 요새는 문해력이 나쁘다. 혹은 애들이 독서 능력이 나쁘다. 논술 능력이 나쁘다. 근데 그러면 국어학원을 보낼 때가 아니라 이런 독서 논술을 보내야 되는데 문해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를 문해력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그걸 시키고 있어. 그 국어학원은 문해력이 좋을 때 가면 좋습니다. 문해력을 높이려면 독서 논술을 시켜야지. 근데 독서 논술 반은 몇 달째 안 열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 물론 우리 원장님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다. 기습 홍보? 아니 홍보라고 그래도 내가 팔만한 게 있어야 홍보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아니고 내가 성인한테 독서 논술을 안 파는데 기습 홍보를 하면 대체 뭐가 되냐 이거야. 나 진짜 눈물이 난다니까. 내가 팔고 있는 게 있어도 팔고 있는 것을 홍보할 곳이 없어. 이게 사실 인간으로서 어떤 당연한 것조차도 이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참 어려워. 이 남자 중에서는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한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무언가를 동치시켜.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건 이거 아니야? 아,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새끼들이 꼭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동치시켜가지고 같은 거라고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해시키는 거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 피곤해. 왜냐면은 자기들의 생각이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보통 냉소적인 인간들은 혹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생각들은 대부분 평범해요. 자기가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진짜 많은데 하나도 안 새롭고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전형적인 표본들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말을 반박을 해보면은 어차피 또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바리에이션해서 또 저 사람이 저걸 갖고 와. 그래서 별로 안 특이한데 되게 자신이 엄청나게 특별한 걸 생각했었던 것처럼 가끔 이렇게 갖고 와서 그럼 이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럴 때가 있어. 진짜 저 패고 싶어 진짜 가끔 보고 있으면. 다 중학교 때 독서논술학원 안 다녀서 그러는 거야. 내 수업 반년만 들어도 그러진 않는다고. 기습 홍보? 아니 홍보라고 그래도 내가 팔만한 게 있어야 홍보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아니고 내가 성인한테 독서논술을 안 파는데 기습 홍보를 하면 대체 뭐가 되냐 이거야. 나 진짜 눈물이 난다니까. 내가 팔고 있는 게 있어도 팔고 있는 것을 홍보할 곳이 없어. 참 눈물이 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자, 뭔가 이거 되게 나만의 생각인가 싶어. 2000년, 500년 전에 누가 그래. 철학사를 보면 이 인간의 어떤 겸손함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다 이미 옛날에 누가 했어. 그치? 그 생각을 누가 안 해봤을까? 근데 이게 있잖아. 진로 교육을 할 때도 똑같이 쓰이거든. 내가 이제 대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7년 동안 입시 교육에서 이제 교육업체를 같이 했었어요. 제가 좀 후발주자로 늦게 참여한 교육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는 입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소년 진로 교육을 입시의 형태로 미끼 상품처럼 팔았었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였었냐면 학생부 종합이나 입학사정관 전형 기본적으로 애들의 어떤 진로적 소양을 보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그냥 우리가 애들에게 진로적 소양을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교육을 해서 애들을 그 분야에 적합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오랫동안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게끔 진로 수업을 하면 그걸 잘 정리한 자기소개서와 그걸 잘 정리한 포트폴리오로 애들 대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대한 교육을 사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랬었던 거야. 약간 입시를 미끼 상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좋은 교육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였었던 거지. 미친놈들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정말 용케 좋은 성과가 많이 났거든. 우리의 전략은 틀리지 않았었어 다행히도.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제일 많이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애들이 어떤 진로적인 고민을 할 때 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이런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애들의 생각이 굉장히 짧다는 거야. 뭐냐면은 A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대.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A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은 알파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까 말했지 남자들 되게 단순하다고. 그냥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1차적인 사고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 나도 그렇고 모두가 다 1차적인 생각은 되게 단순할 수밖에 없어. A라는 문제의 원인은 알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을 이어나가는 게 이제 그 생각의 힘인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너가 지금 10초 생각해서 대답을 내놓은 거면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인 거지. 아마 그게 일단 틀렸거나 두 번째 그게 맞더라도 다 알고 있거나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어떻게 돼? 틀렸으면 다시 고치면 돼. 근데 맞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 그 시도는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어떤 원인이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걸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제를 어떻게 깔았냐면 어른들은 멍청하지 않아. 그래서 너가 생각한 것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생각했었던 것들은 안 해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원인이 다른 거야. 그럼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해당 분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
근데 딱 그 시점에서 그 문제에 닿으면 전공적 소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 왜냐면 그 정도까지 깊이 파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 그리고 그 분야를 공부시키고 그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시키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애들은 사실 나중에 커서 그 분야로 안 가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미 알게 되는 거야. 이 방식으로 애들 정말 열심히 대학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과도 몇몇 보냈었어.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내가 보낸 줄 모르고 뽑은 케이스가 몇몇 있었어. 문과대에도 많이 보냈어.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다 면접을 봤는데 그게 너네 애들이었냐가 몇 번 나왔었어. 하여튼 근데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 정말로. 뭘 멋이야 멋은. 저 있잖아 학번에 사학과에도 있고 문콘에도 있고 하여튼 뭐 커뮤니에도 있고 경영에도 보내고 하여튼 이거저거 다 보냈어. 하여튼 그랬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육은 정말 좋았었어. 나는 지금 봐도 정말 좋은 교육을 했었다고 믿어. 왜냐면 정말로 그 과정에서 좋은 글을 쓰게끔 하는 법들 혹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설정할 수 있는지들을 당시에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교재를 만들었었고 그 교재로 많은 수업을 했었고 정말 뭐 되게 좋은 진로 교육이었었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애들이 자기 분야에서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진로를 잡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때의 문제의식들이 유효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았었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청소년 진로 교육에서도 이런 형태의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랑은 약간 문제의식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랬지만 근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해.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애들의 어떤 되게 짧은 생각들이랑 비슷한 것들. 너무 생각이 짧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이제 다르게 틀어나갈 수 있는 걸 생각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기가 내고 싶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 생각이 아니야. 그건 그냥 어떤 기계적 계산에 가까운 거지.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랍시고 말하면서 진짜 개소리 찍찍 내뱉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성인용 독서논술 수업 요청만 하면 열어줄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나한테 와서 독서논술 수업을 받는 성인들이 가끔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 그런 수업을 왜 받냐?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할지 고민하느라고 이런 수업을 받아. 그럼 진짜로 수업이 필요한 놈들은 안 와. 그러니까 세상에 비극밖에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개판이야 아주. 그래서 성인 독서논술 항상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3명부터 받고요. 매주 모이고요.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고요. 우리 학원보다 싸게 받는다. 기습 홍보는 무슨 기습 홍보야. 여기 중에 수업 들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수업 얘기해줄까?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수업을 했었어. 중학교 1학년생들 대상으로. 되게 오랜만에 반이 열렸거든 수업이. 8달 만에 반이 열렸어요. 7달 만에. 하여튼 그래 독서논술 타이어보다 싸다니까. 근데 8달 만에 열린 수업이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보셨나요 다들? 이게 2011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었고 황선미 작가님이 예전에 썼던 작품이었었지. 나는 애니메이션은 못 봤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실 글쓰기는 거의 얘기를 안 했어.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학원이요? 원장 선생님이 따로 있고요. 원장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 입시 논술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논술을 위주로 하고요. 뭐 의대 보내는 애들 의대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대치동에서 뭐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본원이긴 한데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본진인 거야. 해처리 하나 있어 그냥. 해처리 하나랑 스포닝 풀 하나 있고 그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브급들은 다 저기 바깥에 가 있는 거야. 여기는 해처리야. 규모가 해처리야. 대치가 하이브고 분당은 해철이라서 드론 한 두셋 있고 약간 좀 돌아버릴 것 같은데 심지어 너무 더워 여름이라서 그 통창 직사광선이 내리는 교실이 2개가 있는데 거긴 여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오늘은 좀 다른 수업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책을 읽는다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했었어. 사실 글 쓰는 건 별로 안 중요하거든. 오늘 수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제가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은 청소년들 수업을 하게 되거나 성인들 수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항상 규칙을 먼저 4개를 말해요. 이거 규칙은 거의 한 15년? 16년? 2010년에 제가 교육업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대학생이 되면서 교육업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수업을 했었던 규칙인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금지어예요. 금지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거냐면은 그 써가면서 할까? 평소에 제가 수업에서 쓰고 있는 형태의 규칙들입니다.
근데 이거 대학생들조차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라서 대학생들이나 성인들 대상 수업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수업의 규칙들. 금지어. 금지어는 보통 어떤 거냐면요. 그냥 잘 어쩌다 보니 우연히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도 등 보통 6개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생각이 더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단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거는 저는 변명을 잘하는 것이라고 봐요. 논의의 진행이 안 돼. 저 문장을 가지고선 대답을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용에 있는 의미값이 0이야. 그래서 논의가 더 이상 이어지질 않아. 근데 문제는 저게 문장에 자주 배어 있다 보면 그게 일상의 수준에서까지도 저게 많이 배어 있다 보면 그 사실 어떤 일상과 학술적인 형태의 글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잘하지 못해 대부분. 저게 일상적인 사고의 깊이를 되게 많이 저해시켜. 그래서 저는 저거를 막습니다. 보통은.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수업에서는 욕설도 가능하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더 자극적인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비윤리적인 것들까지도 우리의 어떤 사고 실험을 위해선 가끔은 허용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것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한번 딱 박아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다가 하고 자기 입을 막을 정도로 되게 강력하게 박혀요. 이 수업 자체는 항상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좋은 질문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함이요. 두 번째는 서로의 알의 간극이 너무 커서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같이 맞춰가는 필요함.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걸 부탁을 해요. 자잘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봤자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위계가 강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생각보다 질문이 잘 안 돼요. 알잖아. 대학원 수업 다 나는 우리 교수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겁이 나. 이거는 뭔가 생물학적 문제야. 너무 나는 우리 교수님을 존경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정말 멀어.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의 수업에서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힘들어. 근데 그거는 아카데미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친다면 그치. 근데 나는 학원에선 그러고 싶지 않아. 대학원 수업에선 욕설 금지인가요? 니체 수업 보면 가끔 욕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일단 근데 저희는 못하죠. 자, 하여튼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안 그래도 녹화해놔야겠다. 하여튼 자,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수업에서 라포를 많이 형성을 하려고 해요. 이 상호 신뢰를 많이 만들어 놓고 무슨 질문이든 괜찮고 내가 너희들을 혼내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최대한 평등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질문 다를 위해서는 실제로 이걸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수자 역시도 많은 라포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한 수업이기를 만들어 주어야 해. 애들이 여기서 쫄아 있거나 애들이 여기서 걱정하고 있으면은 질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낙서를 많이 하자예요. 정확하게 조금 더 말하자면은 쓴 걸 지우지 말자. 다시 쓰더라도 기록을 냅두자. 중간에 떠오르는 상념도 다 기록해 놓자. 유성펜을 뭐 상관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기억은 맥락을 따라서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막 노트 필기를 하면서 예쁘게 쓰기 위해서 다듬으려고 기존에 있는 문장들을 혹은 기존에 있는 잘못 쓴 것들을 오탈자들을 막 지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예쁘게 쓴 노트는 남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된 기억은 안 남아요. 그래서 노트를 더럽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예쁜 정리를 위해서 내 과거의 생각의 흐름을 지워버릴 필요는 없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서를 정말 많이 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영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이 작품 좋더라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저 기본적으로 제 수업도 많이 헤매요. 제가 기본적으로 학부 때부터 이렇게 사사를 받았던 선생님들이 헤메이즘을 정말 좋아해요.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다 저기도 갔다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싶더라 이렇게 돌아왔다가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러 갔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멀리 돌아서라도 오긴 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의 사사를 받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학생들도 더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다음에 이거 공부하면 좋겠다 이거 공부하면 좋겠다 나오지만 그거를 지워버리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 수업이 풍부해지질 못해. 이 수업에서 다른 언어, 다른 수업으로 더 넘어가고 더 다른 아이디어를 넘어가고 이러려면은 계속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는 있는 거지.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들, 상념들 다 기록을 해보자 하라는 거지. 마지막으로는 모르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특히 추상적 관념들, 더 일상적으로 쓰지만 의미의 경계를 짓지 못하는 단어들은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하기. 그리고 불완전하더라도 사전을 찾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는 메모 습관을 가지기. 이거는 되게 자주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비슷한 걸 보여주자면 제가 뭐 개념어 사전의 형태로 제가 이제 애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개념을 정리하고 사전적인 형태의 뜻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뜻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남겨놓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강환국 작가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을 모실 때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어떤 자신만의 수첩인데 자기가 주로 다뤄야 될 텍스트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형태의 개념에 대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정리를 해놨었던 거예요. 한 3, 4만 단어씩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되게 내가 애들한테 시키는 거랑 비슷한데 이게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싶었었던 게 개념어 사전인데 그런 것들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보통. 요 네 가지가 수업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의 규칙을 미리 수업의 인트로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모든 형태의 수업 저는 뭐 코칭 말고 대부분 성인 교양 수업을 하든 중학교 독서논술을 하든 뭐 고등학교에서 진로 수업을 하든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그리고 뭐 그렇다.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어떻게 했었냐면 오늘 수업에서는 마당을 나와 남탁을 했는데 글 쓰는 건 거의 안 알려줬었어요. 그냥 알아서 써라. 뭐 맞춤법 같은 것도 뭐 그냥 니들이 틀리면 내가 고쳐주는 거지 뭐 하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약간 그런 걸 했었어. 책을 읽는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책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실제로 책은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넓힌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사실 뭐 독서랑 논술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독서는 사람의 세계를 되게 많이 넓힌다. 독서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뭐 웹툰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정말 세계가 많이 넓어지지. 읽으면서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세계가 많이 넓어져. 근데 문제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세계들이 가끔 들어와.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약간 마당에 나온 암탉도 그런 건데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후반부에 이 주인공인 잎사귀가 처음에는 자신만의 알을 막 품고 싶어 해요. 자신의 알을 막 품고 싶어 하고 자신이 낳은 알들이 다 이렇게 뺏기니까. 근데 나중에는 자신의 알을 품고 싶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 양계장을 탈출을 하고 오리들 속에서 막 있다가 그 알을 품어가지고 청둥오리를 부화시켜.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막 꿈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청둥오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오리가 나중에 커가면서 자신이 원래 속해 있어야 될 그 무리들을 찾게 돼. 그래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떠나가고 싶어 하는데 잎사귀는 그 암탉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청둥오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초록머리는 그렇게 하면 엄마가 혼자 있게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잎사귀는 나는 너가 나 알고 있는 걸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나는 남아있는 기억들이 많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는 예전엔 내가 이걸 못 느꼈었던 것 같은데 저게 약간 저 시점을 지금에서야 다시 보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저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도 비슷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고 싶었었던 게 있었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인 그런 앞에서 자신들의 꿈의 형태를 뭐 결혼으로 아니면 자신들의 꿈의 형태를 육아로 막 이런 것들을 잡아놓다가 근데 정작 태어난 나나 내 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꿈을 찾고 있으니까 그때는 본인들 곁에 있는 것보다 본인이 자기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속해서 날아가는 거를 더 요청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옛날에는 그 마지막 지점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이전에서의 눈물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울컥 올라오는 감각이 있었던 거야 최근에. 근데 그거를 중학생들은 모르겠지.
고등학생 때도 모르겠지, 대학교 때도 모르겠지. 나는 이거를 어렸을 때 읽고 성인이 돼서 읽고 한 뭐 몇 년 뒤에 한 20대 중반에 읽다가 지금 내가 이제 와서 읽으니까 막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는 게 언제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빗대어서 읽느냐,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확장하느냐 달라지는데, 논술이라는 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다시 한번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남들에게 들려주는 작업인 거지. 근데 그런 형태의 해석 작업은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독서로 내 세계가 넓어졌다라고 하지만 그 내 넓어진 세계는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내가 잘못 읽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그거를 남들이랑 같이 나눠보는, 혹은 이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 세계를 좀 안정화시키는, 틀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내고 조금 더 정합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타인과 교류함으로써 내가 만들어낸 세계를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는 과정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애들한테 독서 논술을 시키는 과정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약간 굳이 철학서를 거치지 않은 철학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중학생 독서 논술, 특히 이 학원에서의 독서 논술을 참 좋아하는 게, 일단 교재를 주고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근데 우리 학원의 교재가 좀 무서운 게, 그 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하신 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교재 중간중간에 학부 때 배웠던 교재들이 계속 섞여 있어.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한테 방법서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췌로 넣어서 읽혀놓으면 애들이 저 문장에 적응을 못할 텐데 싶은데 그냥 일단 넣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교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신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애들 데리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끔은 문제를 다 안 풀어도 애들에게 주고 싶은 걸 주고, 뭐가 됐든 간에 애들이 글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글쓰기 주제도 바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데리고 몇 년 노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애들이 많이 성장을 해. 남자애들은 정말로 어떤 종류의 뭐 인권에 대한, 혹은 성별에 대한, 혹은 뭐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자신 또래 내에서의 집단과 자신이 받아오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다른지를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내에서 얘기가 안 통했었던 지점들을 이쪽에서 정말 많이 풀어내면서 어떤 그 조금이라도 똘똘해지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이 괴리감들, 집단 속에서의 어떤 괴리감들을 이 수업에서 정말로 많이 풀어내게 되면서 진짜 즐거워해. 그래서 한 번 반이 만들어지면 몇 년씩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참 그래서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수업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두 번째는 별로 인기도 없어. 그래서 좀 슬픈 거지. 어떻게 해야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인기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 수업으로. 빨리 다들 아이디어 좀 줘봐. 이 수업 진짜 재밌고 이 수업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없어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시원치가 않아. 솔직히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일을 하는 거나, 포커 회사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이 수업 자체가 너무 좋은 수업이란 말이야. 그 내가 벌써 몇 년씩 해온 수업이고, 근데도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빠지기엔 이 수업이 너무 즐겁거든. 근데 정말 요새는 문해력이 나쁘다, 혹은 애들이 독서 능력이 나쁘다, 논술 능력이 나쁘다, 근데 그러면 국어학원을 보낼 때가 아니라 이런 독서 논술을 보내야 되는데, 문해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를 문해력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그걸 시키고 있어. 그 국어학원은 문해력이 좋을 때 가면 좋습니다. 문해력을 높이려면 독서 논술을 시켜야지. 근데 독서 논술 반은 몇 달째 안 열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 물론 우리 원장님이 홍보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쉽다. 아니 그래갖고 우리 수업에 맛보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재미없게 말했나봐. 이거는 잘라서 쓰면 좋겠다.